EMP 상품의 최대 장점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변동성에서도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얻거나 같은 수익률에서도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이 유효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플레인바닐라 투자자문에서 매크로 분석과 대체자산 투자 자문을 맡고 있는 우현철 이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EMP 투자에 대한 것인데요. EMP 투자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투자자분들이 저희한테 주시는 문의부터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규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 새 증권사 월간 활동 계좌 수가 약 1천만 개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고요. 이런 숫자들은 저희 회사로 문의 주시는 개인 고객들이 부쩍 늘었다는 것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문의 주시는 내용 중 안타까운 건 이런 종목이 물렸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와 같은 문의가 매우 많아졌다는 겁니다. 개별 주식에 투자하고 손실을 본 이유에 대해서 이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크게 두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개별 주식 리스크로 손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기업별로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공장에 불이 나기도 하고 CEO가 교체되거나 신약물질 개발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처음 주식시장에 투자하실 때는 ETF를 활용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초보 투자자가 시간을 내서 개별 기업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보는 기사나 주변의 풍문이 분석의 대부분입니다. 분석에 한계가 있는 만큼 주가지수 전체나 섹터 전체 혹은 특정 전략에 투자하는 ETF를 고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현재 코덱스 200 ETF 한 주가 43,000원 정도인데요. 해당 ETF 한 주를 HTS에서 주식 매매하듯 매수하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200 종목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200 종목을 매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릴 때마다 비중에 맞춰 매매를 해야만 가능한 일을 해당 ETF 한 주만 매수해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장된 펀드이니만큼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펀드에서 사고 파는 종목과 편입 비중을 하루하루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역시 펀드의 판매 수수료가 없고 일반적으로 운용보수 역시 낮아서 투자자에게 효율도 유리합니다. 이런 ETF들 장점 때문에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는 ETF로의 자금 유입이 빠르고 신규 ETF 상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우리나라에서 액티브 ETF가 새롭게 상장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ETF 종목이 다양해지면서 개인 투자자가 막상 ETF를 사려고 보면 막막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ETF를 골라야 할지 선택지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만 해도 현재 485종목이고 미국 시장에는 약 2,600여 개의 ETF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대표 주가지수인 한국의 코스피나 미국의 S&P 500을 추종하는 ETF도 스타일별로 제각각입니다. 지수 전체를 추종하기도 하고 시가총액 상위에 집중하기도 아니면 2배나 3배짜리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ETF도 있죠. 종목보다 봐야 할 것이 줄어들었다곤 해도 초보가 접근하기에는 ETF 선택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반면 투자 경험이 많은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에게는 좀 더 대안이 많아졌습니다. 다양한 투자 전략 구성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섹터나 자산에 보다 저렴하고 빠른 방법으로 투자가 가능하게 된 거죠. 이에 맞추어 EMP 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EMP는 ETF Managed Portfolio의 약자로 자산의 구성을 개별 종목이 아닌 ETF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주로 운용사의 펀드나 증권사의 랩, 신탁에서 해당 유형의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EMP 상품의 최대 장점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TF 자체도 분산이 장점인데 해당 ETF들을 더 분산해서 변동성을 줄이고 꾸준한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쩍 다양해진 ETF 덕분에 같은 변동성에서도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얻거나 같은 수익률에서도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이 유효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로 2019년부터 EMP 펀드의 출시가 늘었습니다. 지난달 기준 국내 공모형 EMP 펀드는 약 50개입니다. 이 중 수익률과 변동성, 상위 성과의 펀드는 IBK 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레인바닐라 EMP 펀드, 그리고 KTB 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멀티애셋 인컴 EMP 펀드입니다. 설정된 지 2년이 채 안 된 펀드이지만 2019년 횡보장과 2020년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식형 펀드 대비 낮은 변동성과 꾸준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IBK 플레인바닐라 EMP 펀드는 이름에서 아시겠지만 당사가 자문하는 펀드입니다. 초분산 펀드이니만큼 자문하면서도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정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고객의 마음 편한 투자를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펀드의 누적 성과가 좋더라도 수익률이 들쑥날쑥하게 되면 고객의 가입과 환매가 반복되면서 펀드만 수익률을 기록하고 정작 투자자는 손실을 봅니다. 고객이 상품에 가입하고 나서 마음이 편해야 꾸준하게 적립하고 장기로 투자가 가능하죠. 앞서 초보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 역시 잦은 매매가 원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분명 종목의 주가는 올랐는데 본인의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거 예전에 2만 원에 사서 만 원에 팔았는데 지금은 주가가 10만 원이야. 가지고만 있었어도 5배 수익이었는데 이러는 경우죠.
시장에 유명한 일화 중 하나가 마젤란 펀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월가의 구루 중 한 명인 피터 린치가 1977년에서 1990년까지 운영한 펀드입니다. 해당 펀드의 13년간 수익률은 2700%입니다. 하지만 50%가 넘는 투자자가 손실을 봤는데요. 이유는 뒷벨로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보니 펀드의 기준가는 오르지만 부침이 있었고요. 펀드의 등락을 참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은 올랐을 때 사고 빠졌을 때 팔았기 때문입니다. ETF건 뮤추얼 펀드건 가치를 보고 투자한 투자자라면 시간의 힘을 믿으시라는 교훈을 주는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듯 펀드의 수익률이 흔들리면 고객은 손실을 보고 해지하게 됩니다. 초분산 펀드라고 해도 시장이 급락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작년 주식시장은 40%가 넘게 하락했고 앞서 말씀드린 한국의 대표 EMP 펀드들은 고점 대비 20%가량 하락했습니다. 시장 대비 그 절반밖에 하락하지 않았다고 펀드 매니저들은 위안을 삼았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고객들이 느끼는 것은 잘 쌓인 수익률이 무너지면서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젤란 펀드 역시 성과를 조금만 희생했더라도 변동성을 줄였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수익을 안겨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고 마음 편한 투자 방법이 없을까 하는 저희의 고민을 공유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히 미국 S&P 500에 추종하는 ETF에 20년간 투자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배당을 포함해서 20년간 지수의 누적 수익률은 약 600%에 이르고요. 10년을 투자했을 때는 한 300%, 3년 투자 시에는 65% 정도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더 욕심을 내서 금융위기와 같은 시장의 급락을 방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잦은 매매가 아닌 실제로 시장에 블랙스완이 왔을 때 소위 스마트머니들이 찾는 달러나 미국 채권, 금에 투자하는 것과 같이 해당 ETF로 도망가 보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와 작년 코로나 사태에서도 확인된 내용은 주식시장이 급락하더라도 미국에 상장된 주가지수 ETF를 가지고 있었다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주식의 손실폭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적절하게 미국 장기채로 바꿔놓았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10%포인트 이상의 손실폭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당사가 자문하는 신규 상품인 매크로 온오프는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개별 종목 투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평소에는 미국 중심의 주가지수 ETF에 투자합니다. 경제의 국면을 판단해서 경기 하락과 침체기가 왔다고 판단되면 달러 채권 ETF로 교체해서 투자하게 됩니다. 경기 사이클이 짧게는 2년에서 3년이므로 주식에서 채권으로 교체 전환은 매우 드문 이벤트가 됩니다. 매크로 온오프라고 명명한 이유는 매크로, 즉 거시적 요소들을 기반으로 경기 국면을 판단하겠다는 거고 마치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듯이 지수를 사고 파는 매매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경기 회복과 확장 국면에서는 시장의 작은 등락은 무시하고 주가지수 ETF를 100% 보유하고 흔들림 없이 갑니다. 경기 하락과 침체 국면에서는 주가지수 ETF를 모두 매도하고 미국 채권 ETF를 100% 매수합니다. 일반적인 자산 배분형 상품이 주가지수 ETF와 채권 ETF 등으로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과는 다르게 매크로 온오프는 자산 분산이 아니라 주식 100% 또는 채권 100%로 전환되는 스위치형 전략 상품이라는 것이 기존 자산 배분형 상품들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보통 이런 상품을 크로스오버 형태라고 합니다. 이런 크로스오버 상품이 해외에 이미 ETF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가장 큰 것이 페이서사의 트랜스파일럿 US 라지캡 ETF라는 것인데요. 이 ETF 규모가 원화로 한 23조 원이 되고 미국 내 혼합형 ETF 유형 중에서도 가장 큰 ETF입니다. 당사가 자문하는 신규 상품인 매크로 온오프는 당사 고유의 매크로 판단 모델을 통해서 경기 국면을 판단하게 됩니다. 고유의 매크로 모델은 경기 관련 지표를 크게 10개를 구분해서 추적 평가하여 국면을 정의합니다.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국면에서는 ON, 팔고 위험 관리를 해야 한다면 OF로 결정됩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ON 국면에서는 핵심 유성 전략을 사용합니다. 핵심 유성 전략은 기본적인 주가지수의 60% 이상 투자하는 핵심 전략, 그리고 약 40%를 다시 섹터, 국가, 테마로 구분하는 위성 전략으로 나뉩니다. 주로 밸류에이션과 이익성장 컨센서스를 조사하여 평가하고 향후 3개월 내 최적 투자 섹터와 국가 등을 선별해서 정량과 정성 평가를 통해 스코어링합니다. 국가의 경우에는 정치적 환경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더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온 국면이 아닌 오프 국면으로 전환된다면 100% 달러채로 채권 ETF들을 매수합니다. ETF 한두 개를 편입하는 것은 아니고 듀레이션과 크레딧을 고려해서 미국채 중심으로 분산하게 되므로 약 5개에서 10개의 채권 ETF에 투자합니다. 본 상품은 기존의 정통적인 주식 채권 자산 배분 상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투자 국면을 판단하여 미국 주식시장 ETF와 채권 ETF에 온앤오프로 100%씩 투자합니다. 시장의 급락을 예측보다는 확인 후 방어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잔한 하락까지 맞추지는 못합니다.
당장의 등락이나 일시적인 하락을 피하지는 못하지만 큰 폭의 하락에 대비하거나 장기적인 하락이 걱정되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즉,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장기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